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에듀파이어, 에듀파이어의 이제 뭐 대표하는 얼굴이 됐다고 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네. 공예탄 가족 여러분, 네, 책임연구원 임성산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임연구원으로 함께 또 에듀파이어 이것을 맡고 있는 이재념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또 저희 10월 마지막 네, 공과 맞아요. 또 10월 분석을 공과하고 있죠. 네, 10월 공과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10월 끝나면은 올해도 맞아요. 벌써 2달밖에 남지가 한 해가 않았네요. 점점 더 이렇게 빨리 가고 있네요. 올 한 해도 진짜 뜨겁게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공과 분석도 이제 조금씩 한 해를 거듭할수록 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네, 그쵸. 지났어요. 그쵸? 네, 처음에 이제 성경학교 걸로 시작하다가 네. 또 이게 여러 가지 써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건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맞아요. 또 조회수도 오르고 네. 그쵸? 또 분석 영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분석 글 같은 거를 또 네, 요약글까지 이렇게 저희 올리니까.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는데 그 글을 또 이제 약간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조회수가 뭐 1000회 넘을 때도 뭐 있고 뭐 많이 나올 영상까지는 때도 또 있는데. 그쵸? 힘들더라도 분석글 보고 또 이런 거구나 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한국교회 또 숨겨진 일들을 발견하는데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볼까요?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은 어떤 공간가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공과 소개해드릴 공과는 바로 네, 저번에 이어서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발간한 저번에는 이제 여름성경학교 공과긴 했는데 이번에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네. 저희 주일마다 하는 주일 공과를 분석을 하는데 네네. GPLS 공과입니다. GPLS가 어떤 거예요? 네, GPLS 저도 계속 그냥 이제 통합 측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네. 이제 GPL 뭐 GPLS 뭐 말은 계속 듣는데 정확하게 어떤 약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양성해내는 뭐 그런 공과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GPLS는 뭐냐? 네, GPL에다가 뒤에 짝대기하고 S인데 네. S는 바로 스페셜입니다. 저희가 S 붙었죠. 네네네. 저희가 GPL로 3년 동안 공과를 진행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S 스페셜. 네, S. 네. 컴팩트하게 거죠. 3년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맞아요. 이 GPLS 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그 지역이라고 다른 그 기관들은 좀 차별점일 수도 있는데 이 한 가지 주제로 네. 가는데 이게 왜 3년 과정이냐면 그 보통 이제 통합 측 그 교회 학교는 이제 1, 2, 3학년, 4, 5, 네, 6학년 이렇게 맞습니다. 두 개로 섹터가 나눠지죠. 나눠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3년 과정으로 보통 많이 네, 맞습니다. 있다고 보면 네, 그 되겠습니다. 부분은 저희가 또 이제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네, 이번에는 어떤 공간가요? 네, 이번에는 GPLS 공과인데요. 네, 이게 이게 제자 플랫폼입니다. 제자 플랫폼 중에서 그중에서 신앙편인데 네. 특별히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년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 플랫폼 여기 신앙편 여기 나와 있는데 신앙편 공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사용 교재가 있고요. 네, 어린이용 교재가 있고 네, 프로그램 자료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USB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링크로 거죠?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로 존재하는 자료는 물론 이제 뭐 자료집을 통해 가지고 뭐 환경 자료 같은 것들을 주문해서 쓸 수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실물로 판매하는 자료는 이 진짜 눈에 보이는 자료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네, 그렇습니다. 있다고 요즘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다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받고 그리고 이번에 이 주제가 제자 플랫폼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자 플랫폼 한번 제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자 플랫폼 한번 설명해주는 자료를 봤는데 딱 그 워딩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자 플랫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현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 가정과 교회, 학교라는 어린이들의 삶의 장을 포함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3가지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정활동에 대한 자료도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뭐 제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딱 이 문구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주제에 대한 이 제자 플랫폼에 대한 생각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연결하려는 시도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엄청 그쵸? 되게 중요하시더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공과도 이제 사역 현장에 있다 보면은 네. 요즘 부모님들이 사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인데 그냥 교회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의 짧은 그 한두 시간, 주일 한두 시간 정도의 신앙교육이 네. 그냥 아이들의 전부의 신앙교육이 돼버리고 맞아요. 사실 이게 가정과 교회와 이 학교가 서로 잘 맞물려서 연결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진행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자 플랫폼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통합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 3가지를 꼭 항상 그 한 개만 파는 게 아니라 네. 같이 파는 맞아. 균형 있게.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네. 주제 이게 3년 차인데 네, 맞습니다. 각각의 연도에 주제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자 플랫폼 설명드렸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 플랫폼의 신앙편입니다. 신앙편. 네. 아까 이제 저희 재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GPLS 공과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소개해 주시는 자료에는 네. 계시 확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1년의 과정인 것 이거죠. 같아요. 이게 1년차 과정. 그래서 네. 교리에 대한 교육, 제자 훈련에 대한 교육이 이제 아마 뭐 굳이 비유하자면 기초 체력 훈련 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 2년 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제자 플랫폼 말씀 편이겠죠. 2년 차 때는. 그럼 말씀은 어떤 거냐? 하나님 이야기랑 성경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많이 알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제가 조금 해석하자면 네. 다양한 신앙적인 경험을 해주는 것, 뭔가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해주는 것, 네. 이제 뭐 맞아요. 운동을 이제 기초 체력을 다졌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죠. 뭔가 이제 첫 번째 1년차 같은 경우는 PT를 받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PT를 받아서 스스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알았으면은 계속 뭔가 관리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네, 느낌이고 이제 세 마지막 번째. 네. 마지막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실천의 영역입니다. 네. 이제 비전 변혁이라고 여기서는 소개를 하는데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비전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운 것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 3년 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게 보통은 순서가 이제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러 가자. 네. 약간 이런 건데 요번에는 순서가 좀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네. 교리하고 제자 훈련하고 네. 제자가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 배우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천으로 가자. 약간 네.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차 각 연차별로 있고 그 연차가 학기별로 나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이게 2년차가 아니라 2학기. 네. 그래서 7단원부터 12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때는 1단원부터 6단원 이렇게 맞아요. 진행되어 있고 저희는 2학기 거를 이번에 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해설, 네. 이 신앙편 2학기 이건 어떤지 한번. 이 제자 플랫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네. 그 제자로서의 신앙 덕목을 아이들로 하여금 갖추게 하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진짜로 그야말로 우리 GPLS라는 그 이름처럼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 라는 그 주제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맞아요. 라는 게 이번 이 제자라는 네. 주제에 대한 뭔가 해설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올 때 그 이제 지금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 이제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되게 힘들게 살고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소속이 그게 아니라 빛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좀 따뜻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이제 구성 중에 네. 지도자형 구성이 또 어떻게 네, 되는지 맞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자형 구성은 제가 이제 프로그램 자료집에 관한 맞아요. 내용이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지도자용 자료집이니까 네. 하나하나 이게 또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 GPL, Gospel Light of the World라는 이 GPL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은 사실 초면 거니까 당연히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GPL이라는 그 흐름,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쓰는 거랑 그냥 쓰라고 하고 쓰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 GPL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건다라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네. 네, 연간 교육 계획서 있고 네. 설교 자료 있습니다.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서 같이 묶어서 팔더라고요. 네. 그리고 행정 자료, 이제 행정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교육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맞아요. 기도를 요청하고 원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도 있고, 네. 이제 주보 자료 있습니다. 네. 이제 주보 템플릿과 틀린 그림. 틀린 그림 찾기, 고전적인 그런 거이죠. 애들 맨날 애들이 좋아요. 근데 또 설교 안 고전, 듣고 하잖아요. 맞아. 계속 그거 하고 말씀 안 듣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 내려놔 예배 끝나고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맞아요. 다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환경 자료 이제 뭐 이 GP 그 제작 플랫폼 로고나 네. 뭐 현수막 같은 거, 또 이제 뭐 절기 글자 아니면 뭐 디자인 서식 같은 거 자료 제공된다고 볼 수 있고 예배 자료, 이제 설교 자료뿐만 아니라 예배 PPT, 막 이제 뭐 후감 따라랑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GPL 하면 떠오르는 맞아요. 네, 그런 예배 자료 있고 찬양 자료 있습니다. 찬양 자료는 이제 가사랑 악보랑 뭐 찬양 PPT 같은 거 있고 그 외에 이제 챈트, 말씀 암송할 수 있게 쉽게 아이들은 또 이제 음악에 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맞아요. 네, 여기 또 계속 이제 말씀 암송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나오는데 맞아요. 아이들이 쉽게 말씀 암송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외에 단원 퀴즈 같이 이제 아이들 배운 내용 리뷰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 네. 이제 말씀 카드 같은 것도 이제 암송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예배교 뭐 헌금 봉투나 쿠폰, 뭐 교재 자료 등등 다양한 구성들이 속해 있다고 네, 볼 이게 수 뭐 있습니다. 공과뿐만 아니라 진짜 이게 통합은 장점이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네. 그 학교라는 개념이 되게 맞아요. 잘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설교지만 주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진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다양한 모든 서식들과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것 같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음식점 장사할 때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해야 된다고 딱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이 막 주잖아요. 본사에서 교육하고 막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다 주는. 네. 그래서 교회 학교 진짜 이렇게 그 통합 측 교회들 중에서는 이제 시골에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교회들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막 그냥 애들 당연히 교육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혼자 해야 기회가 되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다라는 거, 그게 좀 장점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각 공과 주제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공과 주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반기 네, 7단원부터 12단원. 7단원부터 12단원까지 있는데요. 먼저 7단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주제고 8단원이랑 9단원은 제자의 생활은 어떤 건가 네. 라는 것을 위주로 살펴보고 예배랑 말씀이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단원과 11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자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친구 그리고 이웃과 세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특별히 12단원 같은 경우에는 또 12월 이제 또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다 보니까 이제 성탄과 예수님. 그리고 절기에 대한 부분도 놓지 않았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록에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성탄절이라는 대림절이라는 부록이 있는데 그 대림절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절기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딱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는 게 또 뭔가 이제 그 아까 구성도 그렇고 좀 탄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주제를 살펴봤고 이 주제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또 있죠. 네, 한번 볼까요? 먼저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라는 딱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이게 사실 교육이라는 게 딱 그렇게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면은 되게 난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한계고 집중할 수 있는 양이 한계인데 그 어른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질서 정연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딱 제자라는 거가 1년 동안 예수님 제자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는 신앙 훈련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와 가정 활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소개해드린데 이렇게 요게 이제 아이들 공과인데 항상 뒷면에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자 이런 QR 코드가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맞아요. 보고 같이 하면 된다는 그래서 거죠. 가정 활동을 그래도 최대한 잘 할 수 있게. 네. 맞아요. 가정 활동이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도들이 계속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통계조사 보면은 그 학생들이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어디냐? 가정,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가정 예배, 또 목회자 계시다면 이 가정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비교하긴 그렇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 안에서의 사실 신앙 교육이 전부잖아요. 맞아. 물론 학교에서 배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뭐 회당에서도 배울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물론 유대인들의 교육이 100%다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유대인들은 진짜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갱명으로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진짜 메인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손자, 할아버지 딱 그 3대가 같이 함께하는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교육이 전수가 잘 되고 있죠. 그게 진짜 좀 선순환으로 구조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천 년이 정말 나라도 없고 그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핵심이 이제 가정에서 하는 그 장점이 있다. 뭐 유대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전수돼야 진짜 자연스럽게 그게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 계속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사실 막 교회 안에서 엄청난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이제 가장 큰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특징이 있나요?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뭔가 공과라고 하면은 필요한 뭐 예컨대 찬양 자료, 필요한 예배 자료, 맞아. 그냥 맞아요. 스탠다드한 그런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준다. 근데 막 특별히 또 이렇게 또 너무 좀 그럴 수 있는 고퀄은 아니다. 맞아.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있다. 필요한 건 다 있고 심지어 제가 생각했을 땐 저렴한 수준인 것 같아요. 나름. 가격대가? 가격대가.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에는 너무 좋다. 그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고퀄 바라면 맞아. 혁신적이진 않지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탠다드하다.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또 디자인이 디자인이 딱 이 GPL 하면 떠오르는 그 디자인이 딱 있는 것 같아. 맞아. 뭔가 이제. 그리고 근데 좀 발전하는 것 같아요. 발전한다 이러면 그렇지만 옛날에 진짜 좀 올드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디자인이 점점 이렇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뭔가 성령 사파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녀노소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맞아. 뭐 비교하긴 그렇지만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히지쇼 같은 경우는 너무 캐릭터 위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휘둥그레 하는데 선생님들은 약간 좀 뭔가 막 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남녀노소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디자인 그림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도 너무 학생들을 맞추면 또 선생님들이 맞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평가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근데 뭐 분석을 하는 거니까. 분석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 또 뭐죠? 절기에 대한 내용이 교육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지 않죠.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절기가 없는데 막 그 교재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막 성탄절, 대림절 시즌인데 또 대림절 시즌에 공과가 아니고 다른 거 할 때 그럼 참 애매한데. 부활절이랑 성탄절 말고 다른 절기들을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대림절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중요한데 또 그리고 사순절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공간에는 다 이렇게 기간별로 다 들어가 있다. 맞아요. 저희가 사이클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에 대한 사이클이 뭔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로 보고 막 3월이면 이제 뭐 학교 개학하고 뭐 6월 7월에는 이제 방학 뭐 이런 느낌으로 그게 더 너무 주류가 되는데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대림절부터가 새해가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되게 잘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다 보면 내 중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조차도 이게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선물이구나, 허락하신 시간이다. 네, 그런 것들을 그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데는 절기 교육이 진짜 필수적인데 그 절기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순서에 대해서 조금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공과는 3가지 중심 질문으로 진행하는 공과입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분석을 하지만 0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 그러니까 프리 단계가 있죠. 프렐로드, 약간 뭐 전주 같은 느낌으로 달달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매주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교회에서도 또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뭐 암송하면 달란트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매주 아이들로 하여금 암송해야 될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달달 말씀이 이렇게 또 왼쪽 상단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달달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암송할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요. 이 3가지 질문으로 딱 이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가지 질문이 핵심이거든요. 공과 질문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도입 질문이에요. 성경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여금 아이들이 흥미있게 넘어갈 수 있는가. 뭐 여기 이제 예컨대 설명한 거 보면은 뭐 바다에 가면 여러분들 뭐 조개도 있고, 바다에 가면 물고기도 있고, 바다에 가면 뭐 어쩌고 뭐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제 이게 그 기독교 교육적으로 보면은 이제 4, 5, 6학년 되면은 이때는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이제 흥미를 느껴서 이때부터 막 추리 소설 맞아요. 막 그런 거 뭘 찾아라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할 텐데, 그런 이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런 질문을 넣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나누다가 선생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성경 안에 세부 내용들을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런 디테일들한테 묻는 질문.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이들도 그렇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쓱 읽으면은 이거 다 이미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그 디테일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아이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적용 질문. 적용 질문이죠. 그럼 이제 그래, 오케이. 오늘 말씀 성경 말씀 잘 알았어.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생각과 그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2, 3번이 이제 질문이 예전에는 그냥 학습형이었다면 지금 이제 나눔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답을 주는 거였죠.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가셨어. 뭐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해서 다 뭔가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애들이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식으로 질문 중심의 공과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활동 같은 거, 이제 너무 질문이 속으로 하는 거 너무 좋긴 하지만 아이들은 또 이제 직접 만들고 활동해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활동에 맞게 이제 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과가 진행된다고. 이게 공과인데, 그렇죠? 공과가 이렇게 한 장씩 나오는 거죠. 맞아요.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 별지들을 되게 구분하기 쉽게 해놓은 것도 그래도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생각이 드는 거는. 당시 모바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또 영상 컨텐츠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 영상 컨텐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 예배 중요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가정 예배 옆에 QR코드가 있어서 이 가정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막상 가정 예배 그래 중요한지 알겠어. 근데 막상 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막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른 방식으로 하니까 힘들죠.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또 보시면은 성경 이야기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27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인데 옆에 QR코드가 이렇게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구두로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또 시각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또 뭐냐 선생님들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집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궁금해 보면 맞아요. 아이들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뭐 반별 공과가 힘든 곳은 이제 통합형으로 그냥 앞에서 맞아요. 대강의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거 보고 맞아요. 또 소그룹별 나누면 너무 좋죠. 네. 그 외에 이제 말씀 챈트 영상, 영상. 뭐 그리고 찬양 영상, 뭐 찬양 영상 같은 경우도 유튜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홈페이지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업로드돼 있다.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영상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영상 싶습니다. 콘텐츠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 네.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네, 가격은 교사용은 원가 이제 네, 뭐 이거죠. 몰마다 할인율 이런 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가로 딱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네. 교사용은 9,500원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9,500원? 다른 공과에 비해서 비싼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치입니다. 네, 제일 저렴하죠. 네, 솔직히 6개월치를 생각하시면은 9,500원이라는 가격은 비싸다고 느껴지는 않지는 기간에 않아요. 비해서 네. 네. 한 학기에 9,5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책 보면 네, 학습 시간 보더라도 네. 10,000원 이하 잘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어린이용 교재 이런 별지 같은 거 있는 거 6개월치에서 10,000원. 만 원. 10,000원. 영상 같은 것도 있고 QR코드 제공하고. 네. 그리고 프로그램 자료집이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네. 프로그램 자료집 23,000원입니다. 이것도 엄청 네, 이것도 저렴한 저렴한 편인 거죠. 네. 보니까 이게 아무튼 이게 통합책이다 보니까 네. 교회들이 개교회가 네. 또 그런 이제 현실이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한 것 수익성을 내기 위한 거기보다는 진짜로 이게 잘 통용되기 위한 적당한 가격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유지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수준으로 가격을 측정한 것 같아요. 측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오프 네. 활용 방안. 네, 그동안 제가 공과 분석하면서 거의 오프라인을 권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공과 자체가 소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른들한테는 소그룹이고 쉽게 생각하자면 물론 다르지만 반별. 이 반별로 소그룹이잖아요. 근데 소그룹은 사실 모이지 않으면은 이게 라포가 형성되기도 쉽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원활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을 권장을 했었는데 이번 공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프라인을 유지합니다. 제도 그 주장이 네네. 그걸 유지를 하는데 온라인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질문으로 맞아요. 중심을 하는 공과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그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막 제한 사항이 더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공과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모여서 하면 막 떠들고 장난치는데 맞아요. 또 온라인이면 각자 자리에서 줌이라 이런 걸 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그 그 서로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반별로 좀 좋으면 맞아요. 이런 걸 모여서 줌으로 다 들어와라 해서 맞아요. 해도 좋아요. 저도 저희 부서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이제 딱 물꼬를 터주는 거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니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니즈들을 조금 잘 반영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하게끔. 맞아요. 네, 그런 질문. 아이들이 분명히 자기 소개 얘기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저학년만 봐도 저 이거 보세요, 저 이거 했어요 하면서 선생님들이 봐주길 원하고 뭘 했으면은 맞아요. 그러다 보는데 이제 고학년 갈수록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판이 좀 깔려야 네,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셀 때 이 질문도 신경 많이 썼다 느껴지죠. 네, 그리고 이 구매 방법. 이거 네, 어떻게 구매 보면 방법은 뭐 기독교 온라인 몰에 아주 대중적으로 잘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각 사이트마다 비교를 해보시고 네, 할인율이 많이 되는 대로 그래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정가로 싸면 적합하지 않을까 싸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백화점으로 구매하면 맞아요.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네, 거. 그렇습니다. 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정가로 맞습니다. 사셨어요? 저는 할인 받아서 샀습니다. 네, 저도 할인 받았어요. 기독교 백화점, 서점을 통해 사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꼭 명심해요. 다 아시겠죠? 네. 네. 뭐 옛날부터 했던 데는 다 그냥 그 서점에서 다 구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잘 모르는 전사님들은 또 온라인으로 그쵸, 사니까 그쵸. 또 정가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네. 네, 이제 마무리 우리 네,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강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들이 딱 제자.
네. 그 제자라는 토픽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제자로 양육하려는 그 주제가 진짜 명확하고 선명한 확실하다, 방향성이 선명하다. 있어서 누가 봐도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 네. 그게 이제 강점이고.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성이 진짜 탄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딱 뭐 어디 부족한 부분이 없이 물론 이게 최고다 할 수는 없지만 혁신적이다 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스탠다드하고 딱 진짜 어디 빠지진 않는다. 교회 학교를 하려면 필요한 자료는 여기 다 있다. 네, 맞습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겠다 하면은 그리고 뭐 이게 교회 학교를 이제 막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담임 목사님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요거면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네, 여기 맞습니다. 다 있다. 비용이 저렴하게 다 구성돼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대회 같은 그런 이제 대회들이 있잖아요. 각 노예 어린이 그 교육부에서 하는 그 대회랑 주제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과가.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찬양 대회가 한다. 아니면은 뭐 이제 성경 고사를 한다. 그러면 이 공과를 위주해서 거의 출제하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수능을 EBS 출제해서 출제하는. 네. 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대회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약해졌지만 또 되게 좀 좋은 네. 추억이 될 수 있죠. 네, 맞아. 엄청 중요한 추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제가 겪어봤는데 진짜 목숨 겁니다, 이거. 맞아요. 하는 애들은 또 열심히 해서 애들이 이걸로- 진짜 상당히 진심입니다, 이거.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장점이 네, 디자인이 저희가 딱 꼽은 게, 심플하면서도 네, 이제 디자인 전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다. 통합 측에서 디자인이 장점이다 말하는 건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맞죠. 잘 아니까 얘기하는 건데 디자인이 사실은 좀 그 뭐지 막 나쁜 건 아닌데 막 뭐 이렇게 좋다라고 하기 혁신적이다 느껴. 와, 누가 봐도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뭐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항상. 뭐 봐줄만 하네 이런 건데 지금 좀 뭔가 괜찮아졌다는 그래도 거. 괜찮네 이런 느낌. 네, 지금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점. 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제 좀 말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제자라는 토픽이 선명한 건 너무 좋은데 네. 이게 계속 규제 위주로 가더라고요. 뭐 네, 그쵸. 교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가다 보면은 사실 물론 2년차 때 조금 그런 부분이 훼손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다루니까 네.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에는 조금 아이들이 취약할 수 있다. 네, 취약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취사 선택해서 네. 듣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그리고 성경의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잘 은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제자를 살려고 하는 것 좋아.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고 그런 것들은 아는데 정작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주제로 가면은 되는 비판이긴 한데 이게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요. 구매하실 때 우리 각 교회 상황이 네. 성경 스토리는 좀 아는데 맞아. 제자의 삶이 좀 약해 하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쵸? 뭐 이제 우리는 주제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아는데 정작 성경을 맞아. 몰라 이러면 또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만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질문 위주의 아까 소그룹이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질문이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의 그런 라포가 잘 형성되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은 정말 나눔이 풍성하고 아이들의 삶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주일 1시간만으로는 그런 라포가 형성되기에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좀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긴 하지만 저학년이나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선생님 보면 낯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질문 위주의 소그룹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느낌이 있죠. 그게 좀 생각해 볼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질문 너무 좋은데 네. 이 질문은 관계가 네, 기반이 되었을 때 친해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돼야 의미 있는 거지. 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또 선생님 물어보고 맞아. 선생님이 대답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 또 있다는 거죠. 중요한 책임감을 주는 공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성경 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네. 그 부분만큼 또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고 관계에 있어서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공과를 함께 되면은 맞아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게 되죠. 네네네. 애들이 이제 대답을 안 하고 네. 어떤 질문을 해도
점점 이제 관계가 돼 있지 네. 않으면 말 안 하니까. 그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공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없으면 되게 치명적이다. 네.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뭔가 잘 심어준 맞아요. 공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한편으로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맞아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확실히 그 뭐 이제 저는 이제 강점은 이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어요. 주제에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다른 타 기관들이나 교단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제지만 제자지만 제자의 삶.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힌. 그러니까 말씀과 삶과 또 이렇게 제자 이렇게 다 이렇게 삼일체처럼 네. 그래도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통합이니까 다 통합하는 의미가 이제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너무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게 교단 공과는 자유도가 조금 더 제한되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교단의 그런 색깔을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어떤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 좀 아니라 교단과 같이 협력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제한 사항이 많고 그러한 제한 사항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현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고 그동안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번 이 GPLS 공과를 보면서 아 그래도 진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구나. 맞아요. 그런 피드백들이 적절하게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측한데 네.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 이 통합 측 공과 교육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고 계신다는 약간 말. 보컬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동안 뭐 억울한 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유도 높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잘 있으실 것 만들고 같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되게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 빌어서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 공과를 쓰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셔서 또 교회학교의 네. 또 발전, 또 학생들의 신앙이 잘 네.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네, 뭐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이 공과 살펴보면서 그래도 뭔가 더 기독교 교육에 더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 공과 공부 자체도 어려워진 시기고 네. 짧게 진짜 아이들이 이제 길게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이 쇼츠의 시대에. 맞아요. 네. 아, 쉽지 않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끔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뭔가 절실한 마음들이 이 공과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또 오늘만큼은 저도 뭐 그동안은 아 총회공과 너무 이런 부분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네. 오늘만큼은 그래도 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이걸 분석하다 보면 이 공과가 이제 낱낱이 또 저희가 네.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줄여야 되니까 막 하면 어떤 거는 야 이거는 좀 그렇다 이런 데도 있는데 이번에 이거 총회 공과는 정말 분석하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았던 네, 맞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한번 뭐 이걸 안 쓰더라도 네. 여기에 나오는 생각해보면 질문이나 또 이런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네.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만한 네.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장하면서 좀 이렇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네, 뭐 그런 공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가 네,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찾아뵙도록 맞아요. 내돈내산 공과도 이 총회 공과처럼 계속 더 비교 분석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1월은 네. 또 저희가 그거잖아요. 이제 연간 네,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 그 교단이나 네. 또 각 그 뭔가 특집 방송 같은 느낌이 네, 되겠네요. 이제 연간 계획표부터 이제 총회 그 자료집, 연간 자료집이 다 나오잖아요. 주제 자료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한번 좀 분석해 볼 생각인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런 특집으로 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은 이제 영상으로 또 풀로 시청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또 제가 정리해가지고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 분석 게시판에 또 올려놨으니 이제 짧게 또 진짜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놨으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 네, 임성산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